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4월 21일 오후가 들어가는데요. 이준석의 폭로, 그리고 국힘의 현재 비대위원인 김재섭, 청년 김재섭의 토론, 이 두 가지를 방송할 텐데요. 지금 초선들의 반란이죠. 근데 초선들은 지금 뭉치질 않아요. 국힘의 초선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초선들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데요. 국힘의 초선들 그룹 중에서 국힘 당대표가 선거가 된다면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은 두세 명은 진입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초선은 정치 역학이나 공학을 잘 모르므로 경륜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그죠? 경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민주당하고 협상 능력도 있고 민주당 적진의 의원들을 요소 알고 또는 정치적인 경험에 의해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문재인의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뚫어보는 경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초선의 당대표 되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경륜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TK 세력 때문에 초선들이 당대표, 즉 최고 대표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초선들의 도전은 계속돼야 되고 초선이 당대표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용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선들이 당대표 된다면은 그 3선, 4선, 5선 중진들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초선이 경험이 짧다 해가지고 초선의 대표론을 갖다가 폄하하는 사칭 우파 유튜버들은 다 TK를 축으로 해서 주력을 해서 돈 벌어먹는 놈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어제 김종인 씨가 주영이란 작자는 안철수와 작당을 해서 오세훈을 무너뜨리고 안철수를 국힘의 서울시 주자로 국힘을 서울시장 주자로 만들려 그러고 당을 헌납하려고 했다. 헌납한다는 말은 김종인 씨가 안 했죠. 그게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내가 차마 말은 못했는데 주호영이가 안철수와 작당했다. 정확하다. 김종인 어르신의 말이 정확하다 하고 오늘 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김재섭이가 비대위원이죠. 제가 어느 강북군가 도봉구에서 떨어졌죠. 김재섭이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박 대통령의 사명을 꺼내느냐. 이러니 국힘의 꼰대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하고 직격을 해버려요. 이준석과 김재섭이 말이 맞습니다. 보고TV는 보수예요. 보수. 개혁 보수인데 중도를 확장하지 않으면 절대 정권을 갖고 올 수 없다는 걸 갖다가 고고TV 개설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세대가 변했는데 국힘이나 더블 미친당 애들 586들이 세대가 변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저들은 과거에 586들은 80년대 초중반에 80년대에 길바닥에서 돌덩이를 던져뜨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정권인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이므로 이들은 그래도 사회 역사적인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전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죠. 미친당 애들은. 걔네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국힘은 어떤가? 국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선민의식을 가진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 장악하고 있죠. 관료 출신들은 태생이 시대와 세대가 변하는 걸 모릅니다. 해바라기 성이 있고 자기의 이권만 챙기고 자기의 보신을 챙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힘이 저렇게 항상 지리멸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기를 박은 게 이명박 박근혜의 갈등이었고 최순실을 기용함으로써 탄핵 과정에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김재섭이가 말을 했는데 이준석의 말을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 4.7 보선 투표일 전에 오세훈이가 김종인한테 허벌나게 깨진다는 이야기나 또는 오세훈 쪽에 전략이 없다. 또는 오세훈 쪽에 참모가 대단히 문제가 많고 오세훈이도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그쪽에서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불안했죠. 그래서 오세훈이가 되긴 돼야 되는데 국힘 쪽에서 나중에 그 김무성이나 이재호나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고 그 전부터 홍준표 항상 그랬고 그 전부터 국힘 내부에서 오세훈을 주저앉히려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렸어요. 제 개인 통신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들렸고 또 오세훈이가 그거를 잘 대응을 못해서 어? 괜, 어, 그 뭐야 영혼이 털릴 정도로 방어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4.7 보선 전에 오세훈이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지지했는데요. 그게 어제 김종인 씨가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주호영이한테. 저것이 원내 대표로서 대여 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전략을 받아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안철수를 들여가지고 오세훈을 무릎 꿇리고 그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국힘을 안철수에게 헌납하려고 했다고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작당 맞습니다.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모의를 꾸미는 것이 작당이죠. 주호영이 작당한 거 맞아요.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지만은 제가 주호영이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4.7 보선 그 안철수가 12월 20일 날 나로 다니라 안동수를 주장하면서부터 주호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무성이나 이재호가 나온 것은 주호영이가 협잡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 기가 찰 일이 그때 벌어졌죠. 그걸 갖다가 이준석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했다. 오세훈 시장 캠프 얘가 미디어 캠프인가? 그게 본부장이었죠.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열심히 했지만 말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많았다. 일례로 단일화 경선 며칠을 앞두고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같은 당 고문들이 나와서 왜 안철수 후보라는 다른 당 사람 역정을 드는 그러니까 편을 드는 기자회견을 했는지 너무도 힘들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 국힘 내부 오세훈 캠프에 줄이 좁는 사람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당내 인사이기 때문에 내부 총질한다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다. 저도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나간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했다. 당내 사실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당권을 장악하고 안철수가 이긴 다음에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고 당을 갖다가 안철수에 헌납하는 과정 적나라하게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들렸고 당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그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우리 당의 민낯이었다. 그래서 주호영이는 날아가야 되고 TK 세력은 주저앉혀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일반인들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죠. 사칭 우파 유튜브. 걔네들 다 거짓말이에요. 왜 가공소설을 이렇게 쓰는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국민의힘,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TK 세력이 연합하면은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는데 걔네들 그 구독자들을 맞게 그런 방송만 하는 거예요.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과 국힘은 절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두 다루의 결론 납니다. 보십시오.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고 CBS 김현정이가 물어보니까 그 시점에서 김종인의 중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본인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김종인 어른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었다 하고 이준석은 말하죠. 이게 팩트예요. 거기에 우파 유튜버들이 들러붙었었어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현재 언론에서는 독설, 뭐 이렇게 독설 아닙니다. 사실, 팩트예요, 그게.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준석이가 하는 말은, 시대를 역행하는, 국힘, 당권 주자, 원내대표 주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러죠. 그 국힘 떨거지들 102명이나요? 102명이 김종인 씨 하나 못 따라갑니다. 김종인 씨한테 아무리 뒤박아도 김종인 씨는 그거 말이요, 벌레 취급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국힘 그것들. 원내대표 또는 그 당권 주자들. 되지도 않아요. 김종인 씨는 초선을 갖다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초재선을. 하태경이 무슨 대선에 나와 하태경이라. 에휴. 하태경이는 괜찮지만은 대선에 못 나와요. 응? 이준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가 막판에 나로 다니라 해주면은 내가 입당하겠다. 서울시장 된 다음에 합당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안철수는 얘는 끝까지 간을 보다가 말이죠. 눈치 보다가 소멸될 거라니까요. 어제 나와서 이태규하고 안철수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야권 통합. 나는 대선에서 백여점 군이든 내가 대선 주자가 되든 참모가 되든 하겠다. 안철수가 그러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머리로 무슨 참모야. 참모는 10년 동안 새정치와 중도를 외쳤는데 중도가 뭔지도 모르고 새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놈인데 콘텐츠가 제로인데 4차 혁명 끝났어요. 안철수가 4차 혁명에 대한 콘텐츠 없어요. 오히려 오성훈이가 나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에휴, 안철수는 안 들어옵니다. 얘가 말하는 것보다 쟤도 계속 그렇고. 안철수는 김종인을 넘지 못하는 한 정치권에서 사라져요. 김재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벌써 12분 지났습니다. 김재섭의 요점은 이겁니다. 아니, 대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민생을 챙길 생각은 안 하고 계획을 할 생각은 안 하고 TK니 PK니 말이야. 저기 PK에서는 조경태가 나오고 김기현이 나오고 TK에서는 누가 나오죠? 주호영이 나오고 저기 충청 애들은 말이야. 김덕흠이 나오고 이런 놈들이 말이야. TK니 PK니 하면서 당권 경쟁에 매몰되는 것을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다. 이 젊은 친구가 37 먹은 친구가. 얘가 준석이하고 나이 비슷할 거야. 어제는 갑자기 비대위원 그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 아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회초리를 세게 맞은 것을 보고도 떠오르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나는. 이 박근혜 이 사면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이가 정치공학적으로 진에 유리할 때 사면을 한다. 그죠? 뭐 8.15 하나 남았고, 그죠? 아니면은 대선 전에 갑자기 사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왜 사면을 시키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사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사면시킨다면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의 복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문재인은 박근혜가 27년이면 문재인은 270년을 살아야 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복수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고 대통령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는 건 없으므로 그러면은 문재인 집어고 나서 저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문재인 임기 중에 문재인을 사면시켰어. 윤석열도 사면시켜. 윤석열이 대통령 될 확률 많아요. 윤석열도 사면시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면 이야기는 함부로 끊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사면 이야기 꺼내죠. 그 당권 주자나 유승민이가. 그죠? 사면시키려면 한 1, 2년 살게 하고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이 말이죠. 그래서 사면시켜야지.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무슨 사면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TK 애들은. 근데 TK 그 시민들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창피하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애정은 있지만 창피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TK 세력도 반 이상이 돼요. 근데 거기서 왜 TK를 팔아먹으면서 자꾸 사면 이야기를 꺼내느냐고요? 어? TK 세력의 개혁 보수나 일반 국민들이 TK에서 와신 상담할 거 아니겠습니까? 봐라. 대선 때 우리가 몰표를 주겠다. 우리 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말이야. 유승민이나 주호영이나 그 원내대표 나온 놈들, 당권대표 나올 놈들, 이놈들이 다 박근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응? 이번 선거는 말이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압승을 준 게 아니다. 우리 당은 탄핵이란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어원 전인이 무릎을 끌어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4년 전에 총선에, 무릎 꿇고 진박진박들에 무릎 꿇고 했음에도 참패를 당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사면을 갖다가 외치고 있다. 이거야말로 모순 아닌가? 재섭이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는 압도적 참패를 당하고 나서도 김종인 씨가 몇 개월 전에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이명박 박근혜의 과오를 사과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난타하던 놈들이 이제 국민들이 국힘 너희 정신 차리면 대권에 지지해 줄게 하고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면론을 끌고 나온다. 황교안 놈도 또 나오려고 그런다. 황교안 놈도. 기가 찰 일이다. 고거태비가 굴지게는. 응?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게 김종인 씨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대권을 갖고 와야 된다. 일반 국민이나 중도층이나 개혁 보수나 2030들은 박근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죠? 이명박이 다스를 갖다가 그럼 자기 건데 뭐 솔직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저런 사람들이 다시 국힘에서 옹이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물러날 것이다. 국힘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끌어들이려고 김종인 씨가 광주에 가서 2번이나 무릎 꿇고 휘청휘청하면서 2번이나 무릎 꿇고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과오가 긍은 있지만은 긍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의 사과를 하고 요번에 압승을 했고 2030이나 5060의 민주화 세력이 표를 국힘 쪽으로 몰아줬는데 이것들이 그 뜻도 모르고 우리는 TK야 우리는 자유우파 우리는 4층 우파 유튜버야 박근혜 사명하라 이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젊은 친구들이 볼 적에 586 꼰대하고 지금 4층 우파 걔네들 막 해먹는 거 애들 있죠. 걔네 꼰대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이. 이쪽은 태물 꼰대고 586 꼰대들은 그래도 지네 애들이 20대 아직까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재수가 직격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2030들이 중도층이 국힘 너희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인지 부호자다.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6070 그 꼰대들 갖다가 지지할 리가 없다. 장제원 이놈아가 진짜 인지 부조하고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82살 먹은 어르신한테 지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을 텐데. 그죠?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김종인 시대고 미쳤다. 인지 부조하다. 청부 기술자다.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건 쓰레기예요. 그놈아는. 그 아들 문제는 저는 말을 하지 않죠. 그놈 쓰레기예요. 장제원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